강남의 번화한 거리에 자리 잡은 고요한 아침. 화려한 자동차 전시장의 큰 유리창을 통해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든다. 반짝이는 고급 자동차들이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진열되어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은 태블릿을 손에 들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고급 자동차에서 내리는 부유한 고객들을 맞이한다. 멀리서 70대가 넘은 할아버지가 다가온다. 마른 체구이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천천히 전시장 입구로 향한다. 그는 빛바랜 셔츠에 낡은 바지, 소박한 천 신발을 신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화려한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눈빛에 순수한 기쁨과 단순한 열망을 담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SUV 앞에 멈춰섰고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집중한 눈빛으로 차를 바라보았다. 그를 본 젊은 직원 박재호는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이 차는 정말 비쌉니다. 가격이 5억 원이 넘는데 살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사고 싶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박재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어르신, 그냥 구경하러 오신 거겠죠? 이 차는 어르신 같은 분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박재호는 비꼬는 말을 남긴 후 동료들 무리로 돌아갔다. 그들은 한쪽 구석에 모여서서 할아버지를 힐끔거리며 속삭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팔짱을 낀 채 살짝 웃고 있는 이민경이라는 여직원이 말했다. 저 할아버지 좀 봐. 여기 와서 차나 구경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온 거겠지. 운전도 못할 것 같은데. 그 말에 모두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조용한 쇼룸 공간에 울려 퍼져 쉽게 할아버지의 귀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반짝이는 검은 SUV를 향해 있었고 마치 그 비웃음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다. 몇 분 후 할아버지는 천천히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저기요. 그는 느긋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차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안내 데스크에 있던 이민경은 낡은 옷과 단순한 신발을 신은 할아버지를 보며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차는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5억 원이 넘어요. 추가 정보를 묻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표정에 변화 없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로 더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하고 등을 돌려 걸어가 버렸다. 남겨진 할아버지는 혼자 서 있었고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속삭임은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렸다. 어린 직원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다. 저 할아버지 꿈꾸는 거겠지. 저런 모습으로 돈이 어디 있겠어. 다른 직원이 덧붙였다. 맞아. 평생 모은 돈으로 저 차의 사이드미러도 못 살걸. 할아버지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도 돌아서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마치 무언가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몇 분 후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나이가 들어 살짝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하고 강하게 들렸다. 지훈아, 아빠 지금 중앙 쇼룸에 있다. 지금 바로 여기로 와. 근처에 있던 직원들은 속삭임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길로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한 직원이 중얼거렸다. 저 할아버지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지? 또 쇼하는 거겠지. 다른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맞아. 그냥 좀 기다리게 놔둬. 스스로 민망해서 돌아갈 거야.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쇼룸 입구 근처 소파에 앉았다. 그의 자세는 평온했고 시선은 여전히 자동차들 쪽을 향하고 있었다. 주변의 비웃음과 경멸의 시선에도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근처에 서 있던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은 함께 있던 사람에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 할아버지 정말 뜬금없어 보이네. 누가 저런 차림으로 고급차 쇼룸에 오나. 정말 시간 낭비야. 그의 옆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그냥 재미로 구경하러 온 거겠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속삭임에도 할아버지는 조용했다. 그의 내면에는 흔들림 없이 평온함만이 있었다. 그 모습은 비록 말 없이도 그가 직면한 보이지 않는 편견들에 대한 반항처럼 보였다. 잠시 후
다른 직원인 최우성이라는 젊은 직원이 조롱에 거에 가담하지 않았던 그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정말로 관심 있는 차가 있으신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최우성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나는 저 검은색 SV가 마음에 들어. 그 차의 기능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최우성은 할아버지를 잠시 바라보며 그의 침착하고 진지한 태도에 놀라는 듯했다. 그러나 그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박재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우성아, 저분 그냥 놔둬. 저런 손님한테 시간 쓰지 마. 뻔히 보이지 않니? 박재호의 말에 최우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안한 눈빛을 띠고 조용히 물러났다. 노인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평온한 자세로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맞잡고 있었다. 주변의 시선들, 호기심이든 조롱이든 그의 침착함을 흔들 수는 없었다. 모든 수군거림은 화려한 공간 속에서 희미한 메아리로 변해버렸다. 그곳은 진정한 내면의 가치보다 유무가 더 숭배받는 곳이었다. 갑자기 쇼룸 밖에서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대의 검은색 제너시스 G92 유리문을 스쳐 지나가더니 쇼룸 앞에 멈췄다. 고급스러운 차량의 등장으로 쇼룸 안의 모든 시선이 그곳에 집중되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완벽하게 잘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키가 크고 당당한 태도를 가졌다. 그는 이 자동차 쇼룸 체인의 CEO, 김지훈이었다. 그의 얼굴은 엄숙한 표정을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쇼룸 안을 빠르게 스캔하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불안을 드러내고 있었다. 김지훈의 시선이 소파에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하자마자 그는 신속하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곳으로 향했다. 공간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웅성거리던 소리도 즉시 사라졌다. 아버지, 예, 오신다고 미리 말씀만 하셨나요? 김지훈은 노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존경과 함께 걱정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근처에 있던 직원들, 박재호와 이민경을 포함한 모두는 놀라움에 멍해졌다. 한 직원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 노인분이 사장님의 아버님이신가요? 김지훈은 직원들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그의 시선은 마치 모든 사람의 내면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다시 노인을 향해 돌아서서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여기 오래 계셨나요? 누가 아버지를 응대했나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노인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괜찮다, 지훈아. 아버지가 갑자기 온 건 여기에 운영 방식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었어. 노인의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말에 쇼룸 안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노인을 조롱하던 직원들은 이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김지훈은 똑바로 서서 엄격한 눈빛으로 직원들 하나하나를 훑어보았다. 누가 우리 아버지를 응대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첫 번째로 노인을 무시했던 리셉션 담당 이민경은 창백해진 얼굴로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뭐라고. 김지훈이 말을 끊으며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쇼룸에 손님이 들어오면 제대로 인사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일합니까? 첫 번째로 노인을 조롱했던 박재호는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정말로 사장님의 아버님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괜찮다. 하지만 내가 손님의 외모만 보고 판단한다면 그건 큰 문제다. 노인의 느린 말은 날카로웠고 직원들에게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주었다. 그는 박재호에게 다가가며 분노가 아닌 실망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차를 판매하는 직업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을 파는 일이다. 누군가가 단정하지 않은 옷차림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 여기는가? 쇼룸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은 직원들을 향해 돌아서서 차분하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희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하지만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모든 고객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옷을 어떻게 입었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은 직업 윤리일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 원칙이다. 김지훈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후 쇼룸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돌아섰다. 그는 천천히 리셉션 데스크로 다가가 차가운 눈빛과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쇼룸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비싼 차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곳을 찾아오는 고객들 때문입니까?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몇몇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의 감정이 역력했다. 쇼룸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해져 부류한 고객들조차 이를 느낄 수 있었다. 한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들렸다. 여러분은 아마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사람이 제가 아니라 더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혹은 자동차를 살 돈은 없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알아보러 온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도 같은 태도로 대했을 겁니까? 여러분의 태도는 단지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비난의 말을 내뱉었던 젊은 직원 박재호가 떨리는 손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그리고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단지 외모로 어르신을 판단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실망이 가득했다. 나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앞으로 고객에게 또다시 이런 태도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존중은 그들이 불효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김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을 이어갔다. 맞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꾸짖거나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는 비싼 제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서비스는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리셉션 직원 이민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사장님, 저는 정말 어르신을 비웃으려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르신이 잠재 고객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차분한 눈빛으로 말했다. 용서는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변화하지 않고 이 실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또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이 쇼룸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그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지 배척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쇼룸 안의 분위기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노인의 말은 단순한 충고를 넘어 각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는 울림이 되었다. 근처에 서 있던 중년의 한 고객은 방금 전 노인을 비웃었던 자신을 돌아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때때로 우리도 외모만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노인에게 다가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은 정말 통찰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르신의 말씀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교훈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깨닫고 고치는 것입니다. 김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차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쇼룸의 전체 교육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직원은 고객이 누구이든 어디에서 왔든 그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께 직접 무례했던 직원들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김지훈의 선원의 직원들은 말없이 숙연해졌고 몇몇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박재호는 작게 속삭였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사과하는 이유가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거나 순간적인 후회 때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존중은 모든 관계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비즈니스에서든 삶에서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역시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이 떠날 준비를 하며 아들에게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훈아, 기억해라. 성공은 단순히 숫자나 판매된 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공은 고객의 신뢰와 충성을 얻는 데 있다.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말이다. 절대 자만심이 가게의 핵심 가치를 가리게 하지 마라. 김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모습이 쇼룸 문 밖으로 사라지자 매장의 공기는 정적 속에 잠겼다. 직원들은 조용히 서서 깊은 후회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고객은 친구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그 어르신은 단순히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한 스승이다. 모두가 그분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사회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노인이 떠난 후 쇼룸은 조용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화려하게 빛나는 조명이 반짝이는 자동차들을 비추고 있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서는 그 빛이 이전처럼 화려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후회와 부끄러움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김지우는 쇼룸 한가운데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을 보였지만 실망감을 숨기지는 못했다. 그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마치 경종을 울리듯 말했다. 오늘 제 아버지께서 이곳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업무 방식을 점검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도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이끄는 제게도 향한 것입니다. 제가 존중과 인간애라는 핵심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저는 제 역할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직원들은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침묵했다. 리민경, 프런트 직원은 한 발 물러서며 두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장님의 아버지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잘못입니다. 사장님 아버지라는 이유가 아니라 한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김지우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이곳에 들어온 분이 제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까요? 비난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모든 고객이 그들이 누구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이해했을까요? 젊은 직원인 최우성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저희는 이제 그 점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는 큰 실수였습니다. 사장님과 아버님께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지우는 눈을 감고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기회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잘못을 고치고 싶다면 태도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모든 직원은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무례했던 분들은 업무가 중지될 것이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김지훈이 직원들에게 즉시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요구하자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다. 몇몇 직원은 눈물을 글썽였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모두가 테이블에 앉아 후회의 글을 써내려가는 동안 쇼룸 안에 있던 몇몇 고객이 목소리를 냈다. 한 중년 남성이 친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의 교훈은 정말 값진 것이군요. 이 직원들이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처에 서 있던 중년 여성도 말을 보탰다. 그 어르신은 정말 깊은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네요. 그의 말씀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 모두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우리는 누구든 존중할 줄 알아야 해요. 그동안 노인은 쇼룸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그는 큰 유리창 너머로 안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을 보였다. 김지우는 밖으로 나와 아버지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다. 아버지께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곳에서의 업무 방식을 더 철저히 감독하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노인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훈아, 아버지는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사업이란 긴 여정이고 오늘과 같은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다. 기억해라, 이 가게는 단순히 차를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에게 신뢰와 만족을 제공하는 곳이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라. 김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 이곳에 들어오면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노인이 떠나기 전 그는 직원들과 고객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존중은 두려움에서나 부유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이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 그의 말은 쇼룸 안에 있던 모두를 감동시켰다. 몇몇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고 고객들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나이가 지긋한 한 고객이 조용히 속삭였다. 모든 곳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 이후로 1시간 가까이 지속된 회의에서는 김지훈과 관리팀의 직설적이지만 건설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실수를 저질렀던 직원들은 단순히 지적받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의 약속을 요구받았다. 회의가 끝난 후 김지훈은 전 직원들 앞에 서서 말했다. 이것은 단순히 실수한 사람들만을 위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부터 고객은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지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객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절대 잃지 마세요. 그날 오후 강남 거리 위의 햇살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쇼룸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 자만하고 무심했던 직원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눈빛에는 깊은 반성과 실수를 바로잡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몇몇 고객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변화된 분위기를 관찰하고 눈빛과 말투 하나하나에서 뚜렷한 변화를 느꼈다. 김지훈은 회의실에서 나왔다. 그의 눈빛은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처벌이 두려워 사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실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고객은 단순히 제품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의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입니다.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반드시 변화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중년의 고객 한 분이 김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존경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은 참 운이 좋습니다. 이렇게 인내심과 자비로 교육할 줄 아는 아버지를 두었으니 말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 쇼룸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지훈은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한 뒤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엄격함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는 말이 아닌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고객이 누구든 간에 존중과 진심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쇼룸 밖에서는 김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고요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아들이 나오는 것을 본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잘했다, 지훈아. 하지만 시스템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란다. 이곳을 세우는데 내가 기울인 인내심처럼 앞으로도 인내심이 필요할 거야. 김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이 깃든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은 직원들뿐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노인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자부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기억하거라, 지훈아. 사업은 얼마나 많은 제품을 팔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신뢰를 쌓았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란다. 부자는 가만히 서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날의 이야기는 긴장과 감정이 넘쳤지만 이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심는 씨앗이 되었다. 쇼룸 안에서는 여전히 밝은 조명이 비추고 있었다. 한 무리의 직원들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변해야 해요. 오늘 어르신이 하신 말씀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맞아요. 오늘처럼 부끄러웠던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김 노인과 아들이 떠나자 쇼룸 유리창 근처에 서 있던 중년 여성 고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어르신이 남긴 것은 단지 직원들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였어요.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존중은 모든 관계의 기반이라는 것을 말이죠. 남아있던 고객과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울려 퍼졌다. 이는 모두가 변하겠다는 묵시적인 약속 같았다. 김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쇼룸 직원들에게만 주어진 교훈이 아니라
존중과 인생의 대처 방법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였다. 그의 말과 행동 속의 차분함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존중은 외모나 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이며 신뢰와 유대를 쌓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이 이야기는 강남 거리 곳곳으로 빠르게 퍼졌고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남았다. 그날 이후 쇼룸은 완전히 변해 누구든 들어오는 순간 따뜻하게 맞이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김 노인은 떠났지만 그는 한 매장뿐 아니라 이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남겼다.